자, 제가 이렇게 미리 XML 파일과 XSLT 파일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소스를 보니까 맨 처음에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XML과 XSLT 문서를 인자로 갖는 소스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로부터 뉴 트랜스포머 메소드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메소드의 트랜스폼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수행을 했어요. 트랜스폼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변환할 XML 문서를 소스 객체로 갖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변환 결과를 담을 리절트 객체를 두 번째 인자로 갖습니다. 자, 요거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컴파일된 디렉토리를 보니까 자, catalog.html이란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우리가 리절트 객체로 생성한 catalog.html 파일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자, 이렇게 catalog.html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XML 파일과 XSLT 파일을 가지고 변환된 결과물이 HTML 파일로 출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을 이용한 변화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스트림을 이용한 변화는 주로 여러분들이 웹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웹은 굉장히 스트림 형태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XML로 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XML 파일과 XSLT 파일을 스트림 형태로 읽어서 또 스트림 형태로 출력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JSP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돔을 이용한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을 이용한 변환은 입력으로 될 객체와 출력으로 될 객체를 우리가 앞서는 이제 스트림 형태로 처리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스트림 형태가 아니라 돔 방식으로 소스를 읽고 그리고 리절트를 돔 방식으로 출력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돔 방식을 이용하는 건 스트림을 이용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돔 소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살펴봤죠. 돔 프로그래밍 그때 돔으로 XML 문서를 읽어서 메모리에 로딩하고 도큐먼트 객체를 얻었죠. 그 얻은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해서 돔 소스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다루었던 스트림 소스 객체를 생성하는 거기에서 돔 방식으로 처리하는 부분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한번 여기 있는 소스를 가지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XML 문서를 우리가 돔 방식으로 읽어서 돔 소스 객체로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처리될 객체를 우리가 돔 방식으로 읽어서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장에서 돔 프로그래밍 할 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XML 문서를 파싱해서 도큐먼트 객체를 얻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했죠?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를 생성했죠.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XML 문서를 파싱해서 도큐먼트 객체를 얻었어요.
자, 이와 같이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도큐먼트 빌더 객체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파싱한 후에 도큐먼트 객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돔 소스 객체를 생성하는 건 스트림 소스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유사해요. 단지 파일 스트림 소스 객체를 생성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 파일 이름을 직접 써줬었는데, 그 돔 소스 객체를 생성할 때는 도큐먼트 객체를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돔 소스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에 인자로 이렇게 도큐먼트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돔 소스 객체 형태로 이제 XML 문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SLT 파일은 스트림 소스 형태로 그냥 생성을 했어요. XSLT 파일은 사실 그렇게 돔을 이용해서 처리할 만큼 뭔가 수정을 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 돔 소스와 돔 리절트 객체를 사용하는 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XML 문서를 로딩한 후에 어떤 수정 작업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XML 문서를 가지고 변환을 수행하고 싶다. 혹은 변환이 수행된 후에 그 결과를 우리가 돔 방식으로 로딩한 후에 그 돔 방식으로 로딩된 걸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돔 소스와 돔 리절트 객체를 사용하거든요. XML 문서나 변환 결과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스트림 소스와 스트림 리절트 객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돔 소스와 돔 리절트 객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XML 문서에 어떤 처리를 가하거나 혹은 변환 결과에 어떤 처리를 가하거나 할 때 이제 돔 소스와 돔 리절트 객체를 사용합니다. 근데 XSLT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환의 여지가, 그러니까 돔 방식으로 읽어서 변환을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트림 소스 형태로 그냥 읽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XSLT는 지금 스트림 소스 객체로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 결과를 담을 리절트 객체를 돔 리절트 객체로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 생성하고 트랜스포머 객체 생성한 후에 이제 트랜스포머 객체로부터 트랜스폼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수행하겠죠. 자, 이때 변환이 수행된 후에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죠? 돔 리절트 객체죠. 그러면은 돔 리절트 객체를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제 돔 리절트 객체를 얻었으니까 돔 리절트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돔 리절트 객체에 getNod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getNode라는 메소드는 돔 리절트 객체의 최상위 노드를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자, 돔 리절트 객체에서 최상위 노드를 반환하면 어떤 노드가 반환되느냐? 도큐먼트 객체가 반환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노드 인터페이스가 반환되게 되죠. 그 노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노드 인터페이스를 이와 같이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로 형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XML 문서를 마치 파싱한 것과 같은 도큐먼트 객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도큐먼트 객체를 얻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전체 소스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우선 XML 문서를 돔 객체로 생성하기 위해서 도큐먼트 빌더 팩토리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빌더 객체를 생성하고 도큐먼트 빌더 객체로부터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파싱한 후에 도큐먼트 객체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돔 소스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돔 소스 객체를 생성할 때는 도큐먼트 객체를 인자로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XML 문서를 우리가 돔 소스 객체 형태로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SLT를 인자로 갖는 스트림 소스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 결과를 담을 돔 리절트 객체를 생성했어요. 자, 이제 변환을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XSLT 소스 객체를 인자로 갖는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객체의 트랜스폼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자, 트랜스폼 메소드는 두 가지 인자를 갖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XML 문서의 소스 객체,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변환 결과가 담길 리절트 객체. 자, 그래서 트랜스폼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는 돔 소스 객체를 인자로 줬고, 그리고 두 번째 객체로는 돔 리절트 객체를 인자로 줬습니다. 자, 그럼 변환이 수행된 후에 변환 결과가 돔 리절트 객체에 담기겠죠. 자, 이제 그럼 변환 결과가 돔 리절트 객체에 담겼으니까 이제 돔 리절트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돔 리절트 객체에 getNod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변환 결과의 최상위 노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노드는 뭐죠? 우리가 XML 문서를 파싱했을 때의 최상위 노드는 도큐먼트 인터페이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최상위 노드를 도큐먼트 인터페이스로 형변환을 하면 도큐먼트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도큐먼트 객체를 얻었으니까 도큐먼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수정을 가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단순히 변환 결과의 도큐먼트 객체로부터 도큐먼트 엘리먼트를 얻고 도큐먼트 엘리먼트에 이름을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봤더니 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변환 결과에 도큐먼트 엘리먼트를 얻어서 그 엘리먼트의 이름을 출력해봤더니 루트 엘리먼트의 이름은 HTML이다 라는 결과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변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변환 방법은 한 가지지만 스트림을 이용하는 변환 방법과 돔을 이용한 변환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삭스를 이용한 변환 방식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삭스 소스나 삭스 리절트 객체를 이용한 변환 방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될 일이 제가 경험상으로 별로 사용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스트림 형태를 이용해서 XML과 XSLT 파일을 읽은 후에 스트림 형태로 변환 결과를 담는 스트림 소스와 스트림 리절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XML 문서에 어떤 변형을 가하거나 혹은 변환 결과에 어떤 변형을 가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변환을 처리할 수 있는 돔 소스와 돔 리절트 객체를 이용한 변환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이거 이렇게 변환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JSP를 이용해서 어떤 XML 문서와 XSLT 문서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는 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죠.